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훈입니다. 지금 시각이 한 새벽 2시 정도가 됐거든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단톡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파님 잘 때가 아니다, 엄청난 영상이 제보가 왔다, 이래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다시 사무실로 와서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어떤 제보냐, 바로 그랜저의 실물을 이게 촬영을 해서 보내주신 거죠. 그랜저의 외관과 실내가 공개가 된 지 좀 꽤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실차가 나오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실차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현대에서 공문이 좀 내려왔나 봐요. 지금 그 실제 계약자들, 사전 계약자들 대상으로 실차를 보여주고 프리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들을 좀 보고 이번 신형 그랜저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저런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영상으로 그랜저가 좀 공개가 되면 김이 셀 것 같으니까 공개하지 말아라, 혹은 이제 30분 이상 주차를 할 때면 위장막에 이제 커버를 씌워 놓던지 위장막을 떼지 말고 주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랜저를 저희가 이제 촬영을 못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랜저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제보받은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 영상도 아마 국내 최초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실차가 공개가 되고 실차를 발견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신형 그랜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그랜저 위장막을 우리가 봤을 때나 아니면 예상 스파이샷을 봤을 때 어떤 분위기였나요? 웅장하긴 한데 약간 각이 져 있는,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공개가 된 그랜저의 느낌은 사뭇 달랐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제보받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형 그랜저의 느낌이 사진이나 위장막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전면부의 느낌을 보면은요, 각이 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라인이 유려하면서도 유선형의 그런 둥글둥글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범퍼의 그 피팅 라인들을 보면요, 단순히 그냥 탁탁 각이 져서 끊긴 게 아니라 굉장히 동글하게 라인이 잘 잡힌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면부에 있는 DRL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진에서 느낄 수 없었던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데일라이트가 정말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단순히 데일라이트를 그냥 뭐 얇게 집어넣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면발광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엄청나요. 데일라이트를 얇게 집어넣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좀 빛이 안 난다든지 눈에 좀 잘 안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얇기 때문에. 하지만 신형 그랜저의 DRL은 저 멀리서 봐도 그랜저의 존재감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데일라이트 끝쪽이 블랙 베젤처럼 검은 색깔 테두리로 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데일라이트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파팅 라인이 범퍼의 이 프론트 범퍼와 그리고 보닛, 휀다 쪽을 저희가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요 라인들 하나하나에 이 마감 자체를 자칫 잘못하면요, 되게 좀 단차도 보이고 좀 나름 허접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랜저의 전면부가 어떻다 그랬죠? 굉장히 유려하고 약간 라인이 되게 슬림하고 이쁘게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범퍼와 본넷, 휀다의 이음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마감을 잘 해놨어요. 딱 이렇게 슬림하게 그리고 일체감 있게 마감을 해놔서 하늘을 좀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범퍼, 데일라이트 바로 밑에 이 라인을 보면요, 조그맣게 볼륨감을 잡으면서도 쭉 이어져 있는 이 라인이 저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 데일라이트가 자세히 보면 클리어 타입으로 안쪽에 램프가 들어가 있고 바깥에 이제 투명한 커버로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범퍼와 본넷 그리고 휀다까지 일체감이 엄청나게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좀 아직 만져본 건 아니지만 영상에서 봤을 때 이 단차라든지 마감이 훌륭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일라이트 끝쪽을 보면요,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끊임없이 매끄러운 수평선 라인이라는 글귀거든요. 수평대양, 얇게 들어가 있는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밑에 프론트 범퍼 하단에 있는 범퍼의 라인이에요. 약간 주걱턱처럼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포인트도 저희가 좀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요거를 안쪽으로 그냥 동그랗게 마감을 했다면 너무 좀 둥글둥글한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밑에 프론트 범퍼를 앞으로 좀 빼서 웅장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포인트로 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릴을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죠. 그러니까 사진이 공개가 됐을 때 뭐 모트라인이나 안호준 TV를 보면요, 신형 그랜저의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어요. 이 사진에 어떤 반응이 대부분이냐면 그릴이 너무 과하다, 너무 크다라는 분위기가 많죠.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중후한 그런 웅장한 느낌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릴의 크기를 굉장히 좀 크게 가지고 간 느낌이 있고요. 그릴의 이 삼각 느낌의 이 패턴들이 좀 중앙으로 몰리면서 모양의 크기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여지는 느낌, 패턴들은 동일한 크기인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주차 센서예요. 제가 신형 그랜저가 공개가 됐을 때 주차 센서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급 차들 보면은 센서류들이 보이지 않게 만들거든요. 이 센서류가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좀 뭔가 얼굴에 나는 여드름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을 망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 그랜저는 이런 주차 센서류를 그릴 안쪽으로 숨겨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헤드램프를 보면은 독특한 부분도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정면을 바라보는 딱 직각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사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실제 디자인도 그릴을 자세하게 보면 왼쪽이 살짝 들어가고 바깥쪽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깥에 이제 약간 반무광 크롬처럼 이렇게 이제 마감이 겉에 되어 있는데, 요것도 안쪽이 조금 얇고 바깥이 두꺼운 걸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포인트가 바로 짧은 프론트 오버행을 만들기 위해 사선으로 헤드램프를 좀 앞으로 튀어나와 시각적으로 프론트 오버행이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한다면 약간 뭐냐면 이 전면부 앞에서부터 뒤에 축까지 이 부위를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 부분을 짧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독일차 보면 라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다. 차가 뭔가 좀 다부지면서도 되게 좀 멋진 라인을 가지고 있다. 독일차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국산차들 보면은 뭔가 좀 앞에가 굉장히 길고 살짝 라인들이 좀 언밸런스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프론트 오버행이 전륜 구동차들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뒤쪽 리어 오버행은 짧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면 약간 비율적으로 보면 약간 이쁜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반대로 독일차들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후륜 구동의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에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후면 리어 오버행이 좀 길죠. 비율적으로 굉장히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랜저는 전륜 구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 오버행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예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헤드램프를 살짝 사선으로 끊어서 프론트 오버행이 좀 짧아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신형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게 눈에 들어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네시스 G80이나 G90은 후륜구동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차와 비교해도 전체적인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측면을 보면 신형 그랜저의 측면 라인도 독일차나 G80과 비교해도 전혀 꿀릴 게 없는 그런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죠. 이전에 아이오닉 6에 들어가 있었던 알루미늄 재질의 얇아진 신형 현대 엠블럼이 들어갔는데요. 아마 그랜저 곳곳을 보면요, 눈에 띄는 곳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본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로 고급차에는 어떤 게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크롬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요거를 조금 가벼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좀 눈에 튀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신형 그랜저를 보면 크롬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반무광 크롬이 들어가요. 크롬은 크롬이지만 광이 나지 않는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크롬이 들어가는 거죠. 신형 엠블럼도 그렇고 지금 데일라이트 상단이나 범퍼의 그 헤드램프를 감싸고 있는 부분들도 보면요, 크롬이 아니라 반무광 크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영상을 보면서 와, 그랜저 정면의 느낌 나쁘지 않다. 특히 저 얇은 데일라이트 보세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일라이트가 얼마나 얇아진지 몰랐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얇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데일라이트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예쁠 거란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밤에 봤을 때는 이 데일라이트가 쭉 이어져 있지만 낮에는 중간이 이제 비어요. 중간이 이제 우리나라 법규상 이어져 있진 않고 비어 있게 되고요. 좌우 끝에만 데일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방향지시등도 좌우 데일라이트 끝에 변하게 이제 끝에서 불빛이 나오게 되고요. 헤드램프도 보면요. 세로형 헤드램프에 가로형 램프가 2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디자인들만 봐도 이 신형 그랜저의 실물은 웅장하면서도 굉장히 유려한 라인들을 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실물은 더 기대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닛과 휀다, 범퍼를 보면요. 굉장히 휀다 쪽이 쭉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본넷도 엄청 길죠. 자세히 보면은 전면부가 본닛이 좀 프론트 범퍼나 범퍼 라인이 위로 올라오고 중간에 데일라이트가 이어져 있어서 보닛이 좀 짧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보닛이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뒤쪽으로 좀 길게 이어가지고 긴 보닛의 느낌을 좀 살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휀다를 보면요. 굉장히 좀 라인들이 예쁘죠.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만 벤틀리에서 봤었던 그런 휀다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슈퍼 포밍 공법이라고 하나? 뭐 요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세한 이런 이야기는 실차를 보고 한 번 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를 보면요. 측면이 굉장히 좀 낮아 보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랜저가 왜 이렇게 낮아 보이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전장의 길이도 K8보다도 길고 G80보다도 긴 5m가 훌쩍 넘어가는 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어져서 차가 좀 낮아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가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잖아요. 실제 엔진의 높이가 이전 모델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엔진의 위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도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희가 실내 영상을 봤을 때 이쪽 도어 상단에 있는 이 트림 위치가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다. 시트 포지션이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느낌이 벤츠의 EQS 시트 포지션의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또 이제 실제로 타서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전고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뒷좌석이 좁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 세대 그랜저도 뒷좌석의 헤드룸이 살짝 좀 머리가 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가 낮아진다. 차가 전고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는 머리가 닿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엔진의 높이가 밑으로 좀 낮아졌고요. 시트 포지션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헤드룸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 게다가 C필러를 보면 신형 그랜저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페라 글라스라고도 하고 요거는 이제 각 그랜저 있죠. 각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쿼터 글라스라고도 하죠. 요거는 이제 고급차에 들어가 있는 약간 세 번째 유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쿼터 글라스 말고 C필러의 라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세단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쿠페형 세단, 스포츠형 세단이라 그래서 C필러를 쿠페처럼 낮게, 라인을 낮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디자인적으로 라인은 예쁠진 모르지만 뒷좌석의 헤드룸 공간을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쿠페형 세단의 이런 라인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죠. 신형 그랜저의 C필러 라인은 어때요? 쿠페형처럼 날렵하거나 낮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전에 우리 예전 세대에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세단의 라인 같은 약간 좀 각이 져 있고 좀 위로 올라가 있는 C필러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어 부분에 약간 반크롬 몰딩들, 요런, 그다음에 오토 플러시 도어는 G90에서 들어가 있었던 요소들인데요. 측면에서 보면은 G90 같은 그런 럭셔리한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90도 G90이지만 현대 그랜저도 측면 라인은 절대 나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2열의 글라스도 좀 많이 좀 커져 있는 게 보이죠. 이전 세대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커져 있는 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뒷좌석 공간도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2열의 유리도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유리를 볼 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프레임리스 도어죠.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자칫 잘못 디자인을 하면요,
풍절음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프레임 리스토어를 잘 못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샌다든지 뭐 이런 하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신형 그랜저는 연구원분들의 말에 따르면 풍절음이 지구공보다도 더 조용한 정숙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이 실차를 사실 보고 싶어요. 저도 사전 계약을 했는데 왜 영업사원분이 저는 프리뷰 행사를 불러주지 않은 거죠? 자, 전면부의 느낌은 어땠죠? 웅장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받았잖아요. 후면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게요, 쭉 얇게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얇은 테일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냥 전면부에 있는 DRL과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얇은 테일램프가 들어가는데요. 요게 테일램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일램프가 아닌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테일램프라고 하면 뭐 방향지시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그냥 브레이크와 미등 같은 그냥 빨간색 D선처럼 얇게 들어간 게 전부죠. 전면부 데일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블랙 베젤처럼 테일램프를 감싸고 있고요. 그 밑에는 무광 크롬 라인이 한 줄 쭉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알루미늄 재질로 된 신형 엠블럼, 현대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가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요, 차체 색상과 전체적인 디자인의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차들은 테일램프가 크기 때문에 테일램프의 시선을 좀 많이 뺏기는데, 신형 그랜저는 테일램프는 그냥 이 얇은 선에 강렬한 느낌만 들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화려한 이런 라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휀다와 트렁크 엣지 부분, 휀다와 테일램프, 그리고 위에 트렁크 엣지 부분이 이어져 있는 이 한 줄 라인도 이 신형 그랜저의 후면부 느낌을 강렬하게 만들어주고요. 요것도 저희가 이제 실차를 한번 만나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이 차는 테스트카기 때문에 범퍼의 색깔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자,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하단에 검정 색깔 띠로 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 세대 차들 보면 그 검은 색깔 띠나 크롬 띠처럼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전 세대 차에 헤리티지도 가지고 왔고, 이 부분에 후진등과 그리고 주차 센서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띌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들을 다 가려놓은 거죠. 무광 크롬을 집어넣은 것도 이 신형 그랜저의 전체적인 느낌이 테일램프와 헤드램프에 얇게 들어있는 선을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눈에 띌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려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빙 턴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면발광이 들어가서 눈에 잘 들어와요. 밝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 반사판과 그리고 후진등도 이 하단부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뭔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밑에 하단에 크롬으로 포인트를 쭉 주면서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요게 지금 우리 심과장이 이 차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촬영만 못했을 뿐인데, 시동을 껐다 켰을 때 두 번의 웰컴 라이트가 DRL과 테일램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들어오냐? 쫙 그냥. 아이오닉 6 그냥 한번 딱 들어오고 말잖아. 그랜저는 이렇게 뭐 두 번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온다 합니다. 이것도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영상을 제보해 주신 이 차 테스트를 보면요, 좀 놀라운 거 있어요. 스마트 비전 루프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그냥 뭐 썬루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좀 고급차 S클래스나 IX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비전 루프라 해가지고 버튼을 통해서 밖에가 다 보이거나 또 버튼을 누르면 아예 안 보이게 하는 이런 스마트 비전 루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 루프가 통으로 열려 있는 차들이 요즘 꽤 있잖아요. 전기차로 따지면은 뭐 테슬라도 있고요, 폴스타도 있고, 아이오닉 5도 있지만, 이게 커버가 없으면 그냥 땡볕에 이게 그냥 다 오픈이 돼 있으면 너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나 폴스타 타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이거 내가 예전에 기억나기로는 스마트 비전 루프 들어간다 했을 때 뻥태기 형이 코웃음 치면서 안 들어간다고, 그거 안 들어가는데 했는데 들어가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좀 얇게 슬림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눈에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새롭게 디자인하는 시트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가죽의 재질도 굉장히 좀 상위 모델의 가죽의 재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 무엇보다 놀란 게 핸들의 투톤 컬러의
완성도예요.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감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신형 그랜저가 공개가 됐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그랜저 핸들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전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솔직한 제 평가입니다. 요거는 사람들마다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뭐 틀리다고 안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틀린 건 아니고 저처럼 괜찮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현대 로고가 빠져 있는 게 보이죠? 저게 약간 H 모스부어처럼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데, 요게 아이오닉 6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게 그 모드를 바꿀 때 색상이 변한다든지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갈 것 같고요. 요 밑에 핸들 쪽 보면은 요거 이제 모드 바꾸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넘기고. 자, 그리고 왼쪽에는 지문인식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문인식 말고 왼쪽에 대시보드랑 계기판을 볼 필요가 있어요. 대시보드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계기판이 그 안쪽에 딱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에는 송풍구가 쭉 이어져 있어서 차가 조금 더 통일감이 드는 느낌과 대시보드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은 차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단점이 있긴 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아까 내려갔다 했잖아요. 근데 대시보드가 뒤로 밀려났다 그러면 좀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트 포지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실제로 타보고 어떤 느낌일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핸들 우측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칼럼식 기아죠. 요 기가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깔끔해지고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송풍구 디자인은 G80에서 봤었던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정리가 된 일체형 송풍구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그 밑에 있는 헤드 유닛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좀 많이 변했죠. 그러면서도 좀 버튼들이 깔끔해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들의 스위치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아이오닉 5나 EV6를 보면요, 여기 지금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2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걸로 조절할 수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랜저도 내가 원하는 사용 지정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보이는 것처럼 눈에 잘 들어오는 비상 스위치가 정중앙에 있는 거죠. 연구원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버튼들이 햅틱 버튼처럼 약간 미세한 진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 느낌이 기존에 나왔던 햅틱 버튼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C타입 담자가 2개가 있는데 정중앙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뭔가 하고 저희가 좀 유심히 바라보니까, 요게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C타입이나 USB를 단자에 꼈을 때 USB 연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충전만 하고 싶은데, 반대로 나는 이제 USB만 연결하고 싶은데, 이게 원하는 포인트가 다른데 요거를 나눠줄 수 있는 버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실차를 탔을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UV 버튼, 살균이죠. 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G90에도 들어가 있는 버튼인데, 지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그랜저의 지금 센터 콘솔 암레스트 부위가 어떻게 돼 있죠? 굉장히 넓게 공간이 지금 광활하잖아요. 모든 버튼들을 헤드 유닛 쪽으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는 칼럼식 기어로 핸들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을 넓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수납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UV 기능, 살균 기능을 추가를 해서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바로 공조기 패널 밑에는 무선 충전 패드인 것 같고, 그 안쪽에 컵홀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컵홀더나 이런 디자인은 또 실차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이것도 포인트가, 핸들 밑에 보면 알루미늄 엣지 포인트처럼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글로브 박스에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 끝에도 알루미늄으로 엣지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도 손잡이 부분, 이 부분에도 엣지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요게 그냥 무난한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형 그랜저의 실내 느낌은 약간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엣지 포인트를 좀 추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쭉 이어져 있는 일체형 디스플레이 끝에는 무드 램프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앰비언트랑 연동이 돼가지고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주행 중에는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행 중에 이게 들어오다 보면은 너무 이제 눈이 부시거나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뭐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약하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올 것 같고요. 아마 멀티 컬러 앰비언트가 들어가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쪽의 천장도 다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이게 보통 이 위쪽까지 가죽이나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요. 이 신형 그랜저에는 당연히 고급 세단에 걸맞는 그런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줄 것 같고요. 뒷좌석도 당연히 열선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리클라이닝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가솔린 모델에는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배터리의 공간 때문에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야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추후에 조금 더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이 영상 저도 사실 그 차는 보기는 했어요. 보긴 했지만 못 찍은 이유가 거기가 너무 위험한 공간이라서 촬영을 못하고 썸네일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내가 실차를 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냥 합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합성이고 저희도 신형 그랜저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보통 잠깐 세워져 있는 건 있지만 오래 세워놓고 있는 그랜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실차를 못 보긴 했지만 영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좀 더 실물을 보면서 진짜 어떤 느낌일지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신형 그랜저의 실물을 거의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꽤 많이 봤죠? 정말 많이 봤죠? 네, 정말 많이 보고 아산까지 갔다 오셨다고. 그랜저가 보기 힘들어서 좀 촬영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빠르게 저희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신형 그랜저의 실물이 어떤지 제가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형 그랜저를 사전 계약을 해서 출고를 해가지고 좀 오래 타고 다니면서 어떤 느낌인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진솔되게 뭔가 좀 숨겨지지 않고 시승차 받아서 촬영하면 한계가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잠깐 타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1년, 짧으면 6개월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그랜저의 희생기도 여러분들께 한번 딥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제보해 주신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카메라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 심지어 4K로 이렇게 해준 게 구독자님 저희가 고용할 테니까 시집가러 오세요. 뽑아드릴게요. 영상 마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차하 딥팩 촬영용 방향제 디밀란이 나왔습니다. 시중에서 보던 방향제랑은 다르게 가죽 케이스로 되어 있는 방향제인데요. 이 리필 카트리지가 굉장히 커서 강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가죽 케이스 색상은 총 3가지, 머스타드, 올리브, 블랙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이 있고요. 린넨워터, 미트로, 이서 총 3가지의 향이 있습니다. 미트로는 굉장히 새콤한 향이네요. 되게 남성적인 향이에요.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향을 골라주세요. 동그랗게 생긴 방향제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쏙 자석만 톡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거시면 돼요. 본품 하나를 구매해주시면 카트리지가 1+1, 카트리지 하나에 하나를 더 추가한 2개를 드리는 셈인 거죠.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디밀란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향제와 세차용품이 있으니까 우판물로 많이 놀러와주세요.